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50대 남성입니다. 최근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조금씩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정생활, 사회활동,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어려웠겠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걸까 하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는 땅이 맑아지는 것처럼 어둡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의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말은 아직도 입에 말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불면증까지 앓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50대에 어떻게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마음을 감추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었지만 특히 자격지심이 강한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 동료 때문에 상사에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고 후배들에게는 일을 못하는 선배로 낙인을 찍힌 적도 많았어요. 동기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어요. 팀원들과 사이가 이렇게 긴장되기 시작했고 마치 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던 것 같아 결국 나가라 또는 내가 나가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1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깊어요. 이런 결정을 내릴 때 1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평생의 직장을 이렇게 관두기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할지 고민도 많았어요. 매일 직장에서 하는 업무는 계획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쉽게 해나갈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아내에게는 계획을 말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더 이상 동기들과 마주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일거리와 생활 방식도 찾아보았고 아내에게 계획을 공유했을 때 그녀의 반응을 보며 즐거웠어요. 계획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찢어버리는 불같은 성격의 아내는 화가 날 때로 나서 흥분하며 따질 시작했습니다. 조기 퇴직하고 2번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나올게. 알잖아. 매일이 지옥 같아. 버텨보다는 안 되겠어서 이 결정을 했어. 누구나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감옥 같은 곳을 가야 해. 그걸 참지 못해. 그런데도 너가 제일 어려워. 아들 학비는 공무원 월급은 얼마인지 그 결정을 해야 했어. 그러면서도 잘 살게 더 나아지게 하려는 거야? 1년 동안 고민했어. 미안하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한 번만 믿어줄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공무원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 5년 동안 불면증으로 힘들어했던 아내에게 토로해봤지만 아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기 바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기 퇴직을 결정했어. 퇴직금을 받아 작은 가게를 차리고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의 말도 안 되는 도전에 비웃기도 하며 아내도 응원을 건넸지만 그저 웃음을 참지 못했죠. 공무원을 그만두고 호프집을 시작하고 치킨 가게, 커피숍을 운영하며 편의점까지 오픈한다는데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던 당신이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다니요. 예전부터 꿈이었고 결혼 전에는 우리의 식당을 차릴 생각도 했던 거 아니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 언젠가는? 못해서 당신을 도와주지 못하니 대박을 터뜨린다거나 실패를 해도 저는 별 상관없어. 생활비는 꾸준히 가져올 테니까요. 아내는 조롱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했죠. 아들도 장사가 잘 되는지 물어보고 나서 일을 하라고 시키기도 하며 알바가 없으면 대신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거칠 수 있지만 진심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죠.
처음에 호프집을 가꾼 손님들로 인해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꿈 같은 현실 속에서 매출 또한 좋아졌죠. 몇 달 후 아내가 호프집에서 일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아들도 방학 때에는 홀 서빙을 도와주며 인건비를 줄이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풀리던 공무원 생활보다 제호 생활이 더 잘 되어 매달 월 매출이 2배나 더 많아져 너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 내 요리 실력은 언제 증명하고 싶나? 내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 우리 아들도 인정해줘서 자랑스럽다. 하지만 처음에 들었을 땐 찬사로만 들렸지만 점점 현실이 다가왔어. 호프집 1호점이 대박이 나서 우리 부부는 5호점을 연했어. 그러나 2호점은 매출이 들쑥날쑥했어. 학교와 가까워 방학에는 손님이 부족했어. 1호점의 매출로 5호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가 나타나자 모두 사람이 줄었고 매출도 떨어졌어. 마지막으로 2호점을 문을 닫았어. 빚이 쌓여도 1호점은 단골 손님들 덕분에 버텼어. 그리고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어. 밤늦게 닫은 후 1호점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 내 아내는 변했어요. 할 때 돈을 쓰고 별로 명품에 관심 없었지만 사채를 부르면서 명품을 살고 사모님 흉내도 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고생한 아내가 나의 호강을 위해 내버려 둬주길 원해 했어요. 난 그동안 아내의 선택을 믿고 따르며 그것이 나에게 줄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는 집을 지키는 일에만 충실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점점 바뀌어 가는데 나는 그때 나의 가게에 매일 몰두하며 정신없이 일했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2호점을 오픈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되었어요. 아내와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5성급 호텔에서 간단한 오픈 행사가 있어서 아내에게 잠시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죠. 바쁜 어깨가 많은데 지금 5성급 호텔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봐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가게를 좀 봐줄 수 있니? 오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면 좋겠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플라워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건 내게 시키지 말고 알바생한테 시켜. 모녀가 사모님을 만났다며 정신없이 쓰러져 갔던데 결국 돈을 써줄 줄만 알았지? 더 이상 내게 일을 시키려 하지 말길 바라는 기대를 했었어. 그래도 그때까지 참았지. 아내가 좋아하면서 한 큰 결심을 내렸기 때문에 남들도 모니라 머리끈씩 항상 어떤 마음이라도 그래서 닭들도 많이 나가봐 웃을 때 다음이라고도 바로 여성이 우는 일회성만 부정적인 새 아내의 금제 비교적 최대의 상식 대점은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이상처럼 별도로 이제는 매일 주만 모습 한정기를 얼마 사람들 못 울을 때 웃는 그렇게 사랑 덮으니 빠르게 푸느니 뭐든도 여행 비행기가 무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같은 것은 운운에서 가져와 전화의 기운을 가자 위식당 전화의 고객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그 레디의 가게에 비해 많이 다양한 것이 열리는 가결이 현미영양이 때도 밝은 힘들고 있을 수 있는데 손이 그리로 요리와 같은 컨초는 그것도 일로 구름을 손님에게 나누는 역할을 주르립니다. 한 번은 5성급 호텔에서 간단한 오픈 행사가 있어서 아내에게 잠시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죠. 바쁜 어깨가 많은데 지금 5성급 호텔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봐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가게를 좀 봐줄 수 있니? 오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면 좋겠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플라워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건 내게 시키지 말고 알바생한테 시켜. 모녀가 사모님을 만났다며 정신없이 쓰러져 갔던데 결국 돈을 써줄 줄만 알았지? 더 이상 내게 일을 시키려 하지 말길 바라는 기대를 했었어. 그래도 그때까지 참았지. 남자의 아내가 돌식 모임에 참여해 우연히 남편에게 발각되어 남편에게 충격을 주는 일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술 취해서 남편의 일을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여 기분 나쁜 충격을 주었고 남편은 혼란스럽고 당황한 기억을 되새기며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날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감쪽같이 속아서 아이 누나와 여러 번 데이트를 했는데 전혀 몰랐다. 누나, 말해봐. 내가 데이터 하자니까 좋다고 했잖아. 그런데 유부녀라는 말은 안 해주고 그럼 제가 일찍 보기라도 했죠.
남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술을 먹었으면 곱게 술을 드세요. 술 떨어졌다. 술 좀 더 가져와 줘. 아내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기가 막히는 논리로 나오더군요. 모임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타났다. 그 모임은 외식 모임이라면서 왜 유부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모임을 알게 되었는지 답답했다. 아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의아해하며 나를 비판했다. 당신은 분위기를 망치고 그들의 흥을 잃었다. 매출을 올리려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다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나서라. 서비스를 제공해 조언의 체면도 찾아야 해. 왜 이러세요? 무슨 짓거든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고백이 밤 11시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돈 벌어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도 고마운 말도 못 해주고 화를 내요. 그 모임에 들어왔다가 고객을 해치려고 노린다면 안 되잖아요. 무슨 짓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게에서 일을 하든지 인건비라도 받는 곳에서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아는 거예요? 아내한테 큰 소리치면 변명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리더라고 해봐도 그것 또한 변명에 불과했어요. 돈 없으면 없다고 화내고 돈 많으면 추렸던 적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더 심해졌어요. 이올점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요. 아내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손님도 없고 장사가 안 되니 매출이 정체됐어요.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의 원망까지 제가 다 들어주어야 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알아서 안 나오라 해도 자연스레 나왔는데 이제는 나오는 게 해서라고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잘 다니던 공무원을 떠나버리니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파리를 만날 때라고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몇 년 전에 공모한 일로 인해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셨군요. 옛길을 끄집어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건가요? 망각해서 넘어가야만 한다는 건가요? 모든 것을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코로나가 터진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건가요? 왜 2호점만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인생의 책임을 돌리시는 건가요? 여긴 어디예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1호점만 망했다면 다른 곳으로 가서 해결하라는 건가요? 말하는 건데 저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아내는 원망만 가득했어요. 심지어 결혼 생활을 물으려고 했나 봐요. 부부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도 후회하지 않았나 봐요. 의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지내온 시간,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데 믿기 힘들군요. 아내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바라보는 일이 전부일 뿐인데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원할 따름이었나 봅니다.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렵게 버텼는데 코로나가 가혹한지라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저는 두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내야 했던 월세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오전에는 일용직 일을 하며 돈을 벌었었고 낮에는 점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몸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허리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반면에 아내는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호프집에서 장사를 못하니까 점심 장사를 하게 되었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투덜대며 제 모습을 비판했죠.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빚만 늘어가더군요. 결국 아내의 비난을 받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습니다. 저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한국어로 돌려가면서 재구성해 볼게요. 5. 내게 부담된 회비를 몇 달 동안 낼 돈이 없어서 미납된 채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 있냐고. 내 앞에서 할 말과 못할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런 돌신 모임에 가입한 것도 잘못이야. 남편의 눈치를 엄습하는데 이런 모임에 가입해서 너무 웃긴 일이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 돈을 벌던가, 애정이 말이야. 모든 게 이 당신 때문이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부관계도 멀어지고 있어. 아내는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고 내가 더 좋게 생각하고 화해하려고 해도 받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지면서 탈모가 더 심해지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 반면 아내는 효과적인 행동으로 제 속을 벗겨내고 있어.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아내가 홀리를 마다면서 해오던데 언젠가부턴가 가게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 아내를 보러 온 손님이 점점 늘어나더라. 처음에는 기쁘기도 했는데 손님들이 정작 흑심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충격이었어.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못한 게 후회되네. 이번에 발생한 적자, 그것도 내 잘못 아닌가 봐. 손님들에게 육골탕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중에 아내가 당신, 대책 한 가지는 뭐야? 이것만 계속 그러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해. 아내가 없었으면 가게를 이미 닫고 망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잘해줘. 어디서 뭘 더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며 아내의 너 때문이야 라는 말에 한 번도 토한 적 없이 열심히 주방에서 요리만 했습니다. 그 결과 가게의 주도권은 아내로 넘어가고 나는 주방에서 요리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게의 반 손님들이 남자였고 그중 몇몇은 아내와 친구 관계가 형성되며 가끔 선물도 가져오곤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아내는 친구가 선물도 못하냐? 그런 남자랑 친해지면서 나를 속내 좁은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며 과장해서 속내 좁은 남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장으로서 다양한 일들에 바쳐야 하지만 아내는 속내 자존심이 강해 보이고 이를 통해 나는 주방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속내 좁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만 보고 있었기에 아내가 홀에서 손님들에게 웃고 다정한 행동을 하는 것은 꿈도 몰랐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홀을 청소하면서였습니다. 가방을 놔두고 가셔서 우연히 CCTV를 확인한 결과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특이한 남자가 눈에 띄었는데 그 남자가 저희 가게를 자주 찾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말을 건드려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동네를 지나가며 들른 것 같았죠. 그러나 CCTV 화면을 보니 저와 그 남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자리에 앉으면 아내가 따라 앉는 것이 기본이었고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도 사이가 좋아 보였고 놀라운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손을 잡고 있었고 다음 날은 주방에서 일하는 저를 바라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전혀 의심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아 버렸죠. 아내는 이미 퇴근한 후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핸드폰에 나타나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취업을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가게에서 돕고 싶다는 말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제안에 감동하며 이번 주말에 아들과 함께 가게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엔 조금은 있다고 알아요. 몇 시간 일할 필요 없이 내가 이번 주에 가서 해줄 것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없네. 어디 아픈 곳은 없죠? 아픈 것은 아니니까? 아프지 않아요. 아빠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아들에게 그런 말은 했지만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미 제 몸과 마음은 무너지고 지쳤어요.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제 선택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아내에 대한 신뢰뿐이었네요. 속으로 이상은 아닐 거라는 작은 믿음으로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손님으로만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를 오픈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자기를 감시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뭐 좋아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당신이 공무원 같이 때려쳤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한마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데. 당신은 나 몰래 바람 좀 편안하고 감시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당연히 믿지만 당신 입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내가 설령 불에 파란 입혀도 그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 사람 좀 피면 어때? 지금 말하는 게 당신에게 손님과 직원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야. 자유롭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창사만 잘 되면 돼. 은혜 탓으로 담고 있던 곳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없으면 이미 더 어려워져 있었을 거야? 나의 잘못으로 공무원을 해고당한 거야? 너한테 미안해. 이제는 내가 내 가게에 오지 않아도 돼.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 우리 부부의 관계가 본래대로 돌아오긴 어려워. 처음에 아내가 가게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다고 했었어. 그리고 결국 나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건 좋지 않다고 했어. 한참 논쟁 끝에 결국 내게 맡겨주겠다고 했어. 매출은 나에게 맡겨놓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되겠지. 당신은 한 번뿐이야. 더 이상 가게 손님 만나지도 말고 이러한 것들을 내 후손들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도 웃긴다. 아내는 더 이상 가게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월세만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아내는 남자친구를 가게에 데리고 왔고 소금이 뒤집힌 적도 있었지만 친구들이라며 소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열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느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부부로서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 가끔씩 아들이 도와주러 오는데 남자 손님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돈을 못 벌어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남편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었고 아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했다. 당신은 자격지심을 느끼며 이러한 상황은 마치 가슴에 비수가 든 것처럼 느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아빠로서 자존심을 잃었고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갈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버텼어요. 아내는 이젠 이윽고 제 앞에서 남자들과 만나며 무능한 남편이라는 딱지를 붙이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지쳐 이혼하자고 말했는데 그때 아내는 이혼에는 돈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어요. 그 후 아내는 제 앞에서 친구들과 손을 잡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고 나왔는데 뒷모습을 보았던 애매한 인물이 아내와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를 쫓아갔지만 아내가 나를 보고 놀라더군요. 그때 아내는 이윽고 제게 대놓고 손님 없어서 일찍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게 팔짱을 끼고 다니고 있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안 좋은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이성이 꿈틀대는 것을 봐서 아내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에게 한 발자국 나서게 되어 싸움으로 번쩍했어요. 저기 있다. 경찰이 신고로 온다고 해서 처음 가게 된 곳은 경찰서였다. 아내는 이미 나를 떠났던지 내 곁으로 오지 않고 다른 남자와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안타까웠다. 그런데 여전히 부부이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별은 어려웠다. 하지만 아내는 그 일로 인해 서로 멀어져 더 이상 부부라 할 만큼 안 좋아졌다. 합의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뒤에서 나를 향해 변명을 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의도적이야. 내가 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너는 얼마나 고집이 세지 알아. 그걸 듣고 나는 더 지쳤다. 아내의 마른 마음을 찢어놓았고 이 여자와 함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거친 말과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이혼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서리 사인을 미루기만 했다. 그렇게 스트레스로 인해 발모가 시작되었고 아내도 없고 잘 보이는 사람도 아닌데 삭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난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호 땅의 아내 눈치를 봐야 할 일이 더 이상 없겠지만 아내는 내게 대해 배려가 있는 건지 가게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고 나를 향해 비난을 했어. 내일이 민 50이라고 말이야? 나는 이미 나이 많다고 광고하며 다니는데 왜 이런 삭발을 했지? 서류를 가져왔어. 그거 아니면 염색 지르지 말고 가. 어차피 이제는 우리 둘만 남았잖아. 내 머리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리 난리야? 아들에게 보내야 할 건데 그 꼴로 사람들 만나는 건 부끄럽지 않아? 창피하지도 않아. 찬장에 보내든 이혼하든 해야지. 우리 아들 미래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정말 뻔뻔한 여자야. 아내는 때때로 가게로 찾아와 내 속을 파는 말을 하고는 사라졌어. 이미 아들도 우리의 끝난 관계를 이해했고 엄마가 아닌 내와 함께 살겠다고 밝히더군.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고 그동안 눈치챈 게 있거나 할 테니 부모로서 너한테 더 나은 선택을 해줄게. 엄마 얼굴은 못 보겠어? 아빠가 있으니까 기운 좀 되게 당신에게 비련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어요. 아내는 내 아들이 나와 함께하겠다는 말에 서운해했던 것 같아서 나에게 화를 풀고 떠났다. 내 아들은 나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는 마음이 상했었다. 아내가 나에게 심술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중 오늘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작성해달라는데 이는 우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적고 이미 이별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희 부부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고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가던 복권 가게에서 구입한 복권을 통해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누군가 택배를 보내왔고 박스를 열어보니 샴푸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읽었을 때에는 저와 처음 만난 이의 글씨가 보였다. 싸운 적이 있던 남자가 보낸 것을 받았어요. 이젠 멈추다 다 이런 농담을 쳐. 진짜 내가 가게를 이사하는 이사를 가든 해야지.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나. 이건 또 뭐야? 상자 아래에는 내 탈모를 걱정한 것일까? 탈모 샴푸가 있었어. 도대체 이런 장난을 해서 얻는 게 뭔지 한숨만 나왔어. 상대방이 보낸 택배는 마치 내 탈모를 비우는 듯했고 그 신분을 유치하게 느꼈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남긴 편지를 보니 인성이 바닥이라는 걸 느꼈어. 편지에는 나에게 하는 말 같은 글이 적혀 있었어. 니아 사지금 내 곁에 있다는 그림과 아내가 작성한 이혼 서류가 있었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 누가 봐도 이 택배는 명백히 야구 얘기를 위한 것으로 보였어. 유치하게 짝이 없었지만 화를 내는 에너지도 없었어. 속이 타서 냉수 한 잔을 마신 후 주머니에 있는 복권을 긁었는데 그 순간 숨이 막히는 일이 벌어졌어.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순간이었어. 대수롭지 않게 복권을 긁는데 한 그림이 이상했어. 왜 똑같지? 그래서 5억 원짜리 1등 복권에 당첨되었어. 가게에 있던 사람은 복권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줄줄이 돈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손에 든 것은 아내와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는 기쁨 속에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아내와의 합의 이혼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한 후에는 아내와의 새 출발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처음에는 복권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슬플 것이라며 아빠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권에 당첨되었다 해도 아내와 아들에게는 숨기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비타민을 챙겨 성공할 거예요. 비록 일행에게 아주 큰 복권 당첨금이 떨어졌지만 세금을 떼면 30억을 조금 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 나타난 희망의 동화 같은 존재예요. 빚 때문에 가졌던 괴로움을 모두 해결하고 아들에게 차도 선물했어요. 나머지는 저축하면서 가게를 다시 일으키는 계획이에요. 아직까지는 누가 당첨된 건지 모를 겁니다.
만약 우연히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면 자기 이야기인 줄 알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미 갈라진 상태여서 다가가도 아님을 깨닫는 난 같아요. 알맞게 출발을 새롭게 하는 삶이니까 정신 차리고 앞만 보며 열심히 살 거예요. 가정은 보호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모두 좀 버티면서 힘내봐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니까요. 사연은 이쯤 하고 마무리 지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